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치료비 있으세요? 네. 치료비요. 보험 드셨나요? 그게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지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치료비 없으면 무료 진료소 가세요. 아니, 나 좀 봐주시면. 다음 환자요. 할아버지, 여기 무료 진료하는 곳 아니에요. 무료 진료소 가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돌리며 다른 환자를 불렀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애썼지만 손이 떨려 쉽지 않았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손끝에서 지갑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낡고 다른 지갑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나뒹굴었다. 대기석에서 한 중년 남자가 곁에 앉은 사람에게 수군댔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더 복잡한 거야. 보험도 없을 거 아냐. 옆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응급실부터 돈 받고 봐야 돼. 저러다 치료비 못 내면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잖아. 그들의 대화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할아버지를 흘겨보았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감추려 했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손마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접수대 직원은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병원 문이 활짝 열렸다. 고급스러운 수트를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잘 빗어넘긴 머리, 빛나는 시계, 말쑥한 차림새. 그의 등 뒤로는 몇 명의 수행원이 따랐다. 순간 아까까지 퉁명스럽던 접수대 직원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벌떡 일어났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대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급하게 자리에서 나와 문을 직접 열어주었다. 마치 병원장이 직접 방문한 것처럼 극진한 태도였다. 오늘 상태는 어떠신지요?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의사 한 명이 멀리서 뛰어오며 회장님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오늘은 간단한 건강 검진이시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최고 수준의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 진료실로 모실까요? 간호사 2명이 앞장서서 회장님을 안내했다. 회장님은 무심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 자신이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치료비 없으면 무료 진료소 가세요. 진짜 아픈 사람들은 빨리 치료도 못 받고 기다리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더 복잡한 거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대기석으로 향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더 심해졌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듯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손등에도 미세한 떨림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다. 간호사들은 빠르게 환자 이름을 부르며 서류를 정리했고 의사들은 VIP 병동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들어 접수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자신이 여전히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 간호사 양반. 말을 하려는데 목이 텄다. 조금 전 그를 차갑게 대했던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예, 할아버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나 너무 숨이 차네요. 언제쯤 볼 수 있겠소? 간호사는 마지못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곤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따가 의사 오면 물어볼게요. 그 말과 동시에 그녀는 바로 다른 환자를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할아버지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할아버지는 힘없이 등을 기댔다. 숨이 차서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 하지만 숨은 끝까지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한 번 더 손을 들어보려고 했다.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손끝이 허공에서 맥없이 떨어졌다. 그때였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얼굴엔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가슴이 답답하네. 언제부터 그러셨죠? 아까부터 숨이 쉬어지지가 않네. 수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술도 살짝 파래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쟀다. 맥박이 너무 빨랐다. 손끝이 싸늘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수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전히 다른 환자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응급실은 북적였고 간호사들은 걸음을 재촉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수지는 곧장 정수기로 향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따라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굽혀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물 한 잔 드세요. 천천히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물잔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심하게 떨려 물잔을 놓칠 뻔했다. 수지는 지체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을 그의 입술 앞으로 가져갔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던 탓인지 물이 몸 안으로 스며들자 겨우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큰 온기처럼 느껴졌다.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세요? 고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다.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누군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응급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다. VIP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벌써 진료실로 향하고 있었다. 어떡하지?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굳은 결심을 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겼다. 수지는 곧장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5번 대기석에 계신 할아버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숨을 너무 힘들어 하시고 손도 많이 떨리세요. 간호사는 수진을 바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야, 너 병원 온 지 얼마 안 됐지?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응급실에 그런 환자들 널렸어. 그 할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다른 간호사가 흥미롭다는 듯 끼어들었다. 아, 저 환자 말하는 거야? 좀 전에 치료비 없으면 무료 진료소 가라고 했더니 조용해지던데. 괜히 저런 환자 도와줬다가 나중에 치료비 못 내면 내 월급에서 까겠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수지는 그 소리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애들은 참 착하네.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너 지금 누구 흉내 내는 거야? 혹시 내가 병원장이야? 조롱 섞인 웃음이 터졌다. 수지는 굳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이런 곳이었나? 할아버지는 정말 아파 보였고 당장 치료가 필요해 보였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돌려 대기석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힘겹게 앉아 있었다.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숨소리는 얕았고 불규칙했다. 손끝은 계속 떨렸고 얼굴빛도 점점 창백해졌다. 아무리 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수지는 다급하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숨 쉬는 거 많이 힘드세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말끝이 흐려졌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수지는 침을 삼켰다.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웠다. 10가지 있잖아. 이건 심각해. 그녀는 손을 떨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가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썩였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수지는 뒤돌아섰다. 바로 의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호흡도 불규칙하고, 손도 계속 떨리시고, 얼굴도 창백하세요. 그러나 의사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누구? 5번 대기석에 계신 할아버지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수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맥박이 너무 빠르고, 열도 있으세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는 지친 듯 한숨을 쉬며 차트를 덮었다. VIP 환자들도 밀려 있는데 무료 환자까지 볼 여유 없어. 순간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네? 지금 VIP 예약 환자만 몇 명인지 알아? 그 사람들 때문에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돈도 못 낼지도 모르는 환자까지 챙길 시간이 어딨어? 수지는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의사는 태연했다. 오히려 그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괜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벌이지 마. 그는 다시 차트에 시선을 돌렸다.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진짜 의사 맞아? 누군가 다치면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수지는 다시 한번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 정말로 위험해 보이세요. 최소한 기초 검사라도. 의사는 짜증이 난 듯 차트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책임질 거야? 네, 그 할아버지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 보이는데 만약 응급처치했는데 치료비 못 내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긴 복지시설이 아니야. 병원이야.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그리고 의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렸다.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자격도 없는 건가?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호흡이 가빠지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겨우 움직이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병원의 풍경이 보였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이렇게 끝낼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 그녀는 다시 할아버지가 있는 대기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에는 작은 떨림이었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았다. 목이 바짝 말랐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가슴이 더 세게 조여왔다. 할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까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끝이 공중에서 맥없이 떨어졌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그의 팔을 감쌌다. 할아버지? 수진이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숨 쉬는 거 많이 힘드시죠?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사를 찾아 나섰다. 선생님, 의사가 차트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뭐야? 너 미쳤어? 바쁜 거 안 보여?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5번 대기석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할 수 있어요. 이대로 두면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맥박이 너무 불규칙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십니다. 의사는 짜증이 난 듯 차트를 덮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확실해? 아니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저 돈도 없는 할아버지 챙기다 VIP 환자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순간 수진은 얼어붙었다. 의사의 시선이 차가웠다. 응급처치를 하든 검사실로 보내든 수액이라도 꽂든 그 환자가 치료비 못 내면 그거 네 월급에서 까도 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 환자는 정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냐고. 의사는 짧고 단호하게 다시 물었다. 마치 대답해봐라고 압박하는 듯했다. 수진은 당황한 채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버하지 말고 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여긴 무료 진료소가 아니야. 공짜로 환자 돌봐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는 다시 차트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때 병원 문이 활짝 열렸다. 또각, 또각. 차분하지만 당당한 구두 소리가 병원 바닥을 울렸다. 곧이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 요즘 병원은 어때? 중년 남성이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응급실로 들어섰다. 비싼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수행원이 따라붙어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접수대 직원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퉁명스러웠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수진 옆에 있던 의사는 즉시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었다. 오늘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냥 간단한 체크 좀 하려고. 아, 그러시군요. 대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검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잠시 후 의사 한 명이 또 다가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은 검진을 빠르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가볍게 손짓하자 간호사 2명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VIP 환자의 양옆에 섰다. 한 명은 차트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곧장 그의 혈압을 체크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VIP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들 덕분이지 좋은 병원을 찾은 것 같아. 그러자 의사가 재빨리 아부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죠. 모든 직원들이 예의를 갖춰 문을 열어주었다. VIP 환자는 수행원을 대동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검진실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여유롭고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반면 자신은 여전히 이 낡은 대기 의자에 그저 기다리는 환자로 앉아 있었다. 아니, 사실은 기다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환자였다.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VIP 환자가 사라지는 방향을 힘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눈은 반쯤 감긴 채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호흡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이러다 정말로 할아버지, 그때 수진의 음성에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다. 정신 차리세요. 혈압부터 재요. 수진은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뒤로 한 채 홀로 혈압계를 꺼내 가져왔다. 할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위험하면 응급 상황으로 보고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손이 떨렸지만 이를 꽉 깨물고 침착하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들어 혈압계를 감쌌다. 그때였다. 너 뭐 하는 거야?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손이 굳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같은 간호사팀의 선배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너 진짜 문제 일으키고 싶어?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 이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혈압이라도 체크해야. 그 환자, 옷 안 보여? 네, 돈 있을 것 같아? 돈 낼 수 있는 환자냐고.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내가 왜 이 환자 신경 써? 선배 간호사는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괜히 동정심 부려서 나중에 문제 만들지 마. 하지만 이 환자는 VIP 환자도 밀려 있는데 넌 그 환자 혈압 잴 시간이 있니? 빨리 저기 VIP 쪽 일이나 도와. 그녀는 수진의 손에서 혈압계를 빼앗아 간호사 스테이션에 내려놓았다. 딱 하고 소리가 났다. 수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너 같은 신입이 뭘 한다고 나서 분위기 파악 못해? 그리고는 차트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끝이 계속 떨렸고 얼굴빛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눈꺼풀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수진은 급하게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쿵! 할아버지의 몸이 의자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할아버지, 수진의 비명이 터졌다.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외치며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당황한 얼굴을 간호사들을 불렀다. 저기, 간호사들, 이쪽으로 와봐! 몇몇 간호사들이 그제야 다가왔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어색하고 우왕좌왕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 빨리 스트레처 가져와! 심전도 체크하고! 뒤늦게 지시가 떨어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듯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한 의사가 갑자기 수진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았다. 수진, 이 환자 내가 맡고 있었던 거 아니야?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수진을 향했다. 도대체 왜 대응을 안 했어? 뭐 하다가 환자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가 간호사라며? 이렇게 방치한 거야? 그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아까까지 환자에게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야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생명이 우선이라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환자가 호흡이 없습니다.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재빨리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맥을 짚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심정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움직였다. 빨리 심폐소생술 준비해! 응급조치 들어가자!
간호사들이 서둘러 장비를 가져오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고 있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흔들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그러나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자동문이 급하게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먼저 위압적인 존재감이 응급실로 들어섰다. 병원장이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손에 걸친 채 단단한 표정으로 응급실을 훑어보았다. 잠깐의 정적. 그의 등장에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원장님,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여긴 어떻게... 방금 구급차 호출을 받았는데 응급실에서 긴급 이송 요청이 있더군. 병원장의 눈빛이 차가웠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응급실에서 긴급 이송 요청이 있어?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장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의자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는 할아버지에게 멈췄다. 그 순간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병원장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빨리 이분 살려내!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뭐야? 왜 원장님이 저 거지 같은 할아버지한테? 저 환자는 VIP가 아닌데. 속삭임이 퍼졌다. 그러나 병원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무릎을 꿇고 쓰러진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손가락을 감싸주며 간절한 목소리로 울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응급실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도 믿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원장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저 환자한테. 직접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른다고. 아까까지 비웃음을 지으며 무시했던 직원들조차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리고 병원장의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병원장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공포였다. 간절함이, 절박함이, 애절함이 뒤섞인 두려움. 병원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조용히 속삭였다.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의사들 빨리 오라고, 이 자식들아. 지금 상황 안 보여? 응급 대처 안 해? 그 순간 수지는 눈앞의 이 광경이 그냥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병원장이 이 환자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다. 병원장은 손끝을 꽉 쥔 채 눈앞의 직원들을 향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바로 이 병원의 창립자이자 최대 후원자이시다. 너희 지금 당장 이분을 살려내지 않으면 너희 생계가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어? 뭐라고? 누군가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버리는 순간이었다. 몇몇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이미 뒷걸음질치며 멍하니 벽에 기대었다. 누군가는 손을 덜덜 떨며 아까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치료비 없으면 무료 진료소 가세요. VIP 환자들이 밀려 있는데 무료 환자까지 볼 여유 없어. 괜히 도와줬다가 돈 못 내면 내 월급에서 까겠다. 모두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방금까지 누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도대체 왜 아직도 산소 마스크 안 갖고 와? 빨리 움직여! 심장 제세동기 준비해! CPR 계속 진행해! 병원장의 큰 목소리가 병원을 울렸다. 그 순간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의 몸이 들썩였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응급실 입구 앞에서 오랫동안 응급 대처가 이루어졌다. 그 순간 맥박 확인. 긴 정적, 맥박 돌아왔습니다. 순간 응급실 전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신히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살아계셔. 병원장은 눈을 감고 오래도록 묵묵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비추었다. 병원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병원을 둘러보았다. 어제 자신이 외면당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이 병원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병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신이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 그곳은 모든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발을 들릴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만들고자 했던 병원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자 어제까지 무심했던 직원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다. 먼저 한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왔다.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뒤따라 다른 간호사도 얼굴이 하얘진 채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어제 너무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까지 그를 불필요한 환자라고 여겼던 의사들도 그 앞에서 다급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어떤 직원들은 손을 꼭 모으며 애타게 말했다.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 쉴 줄은.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변명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치 이제 와서? 라고 묻는 듯 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이 없는 환자는 환자가 아니라는 듯이 무시하던 너희들, 노약자인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 사람을 살리지 않는 병원, 그건 병원이 아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곳은 점점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간호사가 아니고 너는 의사도 아니야. 그 한마디가 응급실 전체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직원들은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다. 간호사는 의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자를 살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질을 잊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너희가 다시 의료직에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살릴 자격이 없어. 그 순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깊은 후회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지는 다른 직원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도 해고될까봐 걱정됐다. 그때였다. 수진 씨라고 했나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수진은 얼어붙은 채 숨을 참았다.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환자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노약자인 노인을 우선으로 챙긴 직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직원이 바로 수진 간호사입니다. 수진 간호사를 이 병원의 수석 간호사로 승진시키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듯 일제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수석 간호사? 신입 간호사였던 사람이? 그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러나 반박할 수도 없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제가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움켜쥐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허리를 숙였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이 병원의 정신을 지켜주게.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한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환자는 돈이 아니라 생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노약자는 누구보다 우선 살펴야 한다. 그 단순한 진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 병원에서는 어떤 용기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병원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거부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친절했던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환자를 돈으로만 평가했던 직원들은 떠났다. 병원 정문 커다란 외벽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이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평등합니다. 그때 병원을 들어온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환자분이 먼저입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손끝을 떨며 접수서를 받아들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병원에서 남모를 차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